공부를 왜 하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엄마 때문에 하죠. 딱 이러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야, 우주과학자 되겠다는 녀석이 엄마 때문에 공부하냐?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좋죠. 딱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기분이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되죠.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말이야 우주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분 좋죠? 그래요. 그래? 그럼 그런 기분이면 공부할 때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엄마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우주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시험을 봤거든요. 이 친구가.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나왔겠죠. 평균 92점이 나왔어요. 한 과목 13점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평균이 13점이 오른 거예요. 그 사례를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진로 목표가 있다고 해서 다 그거를 자기가 공부할 이유로 생각하지를 못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 그거를 공부할 이유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그 진로 목표를 공부할 이유랑 연결을 시켰을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주 분명하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정말 숱하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고3 학생을 만났거든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와, 이 친구가 성적이 정말 화려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전 과목이 다 8, 9등급이에요. 그런데 저랑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진로 목표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하루 8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변할 줄은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진로 목표를 찾는다는 게 학습 동기부여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느낌이 확 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진로 목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어쩌면 그것은 진로 정체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진로 정체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흔하게 들으시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체감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정체성, 정체감.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가족에 속해 있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뭐 심지어 나의 정치적 색깔이 뭐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이용해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직업에 대한 정체감, 이게 이제 진로 정체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로 정체감이 특히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발달 심리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이것만큼 이루어야 한다 라는 게 뭐냐 하면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청소년기에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진로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진로 목표를 찾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고 또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진로 정체감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진로 정체감이 확립되거나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릭슨의 후배 심리학자인 마르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시아라는 사람은 진로 정체감을 두 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진로 탐색과 진로 몰입이에요. 진로 탐색과 진로 몰입이 둘 다 높으냐, 어느 한쪽만 높으냐, 혹은 둘 다 낮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가지의 진로 정체감 수준 내지는 진로 정체감 발달 지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진로 탐색은 뭐고 진로 몰입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진로 탐색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진로 탐색이라는 거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탐색, 그리고 직업색에 대한 탐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한다는 것은 일단 내가 도대체 어떤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직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에 도대체 어떤 직업들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모두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로 탐색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진로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로 몰입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딱 정하고 나 이거 하기로 했어 한 다음에 거기에 전념하고 몰입하면서 준비하는 상태, 그게 이제 진로 몰입의 수준이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로 정체감의 수준이 높다 내지는 진로 정체감을 확립했다 혹은 성취했다라고 하려면 진로 탐색과 진로 몰입의 수준이 모두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 이런 직업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진로 정체감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3 학생, 그 친구는 진로 정체감 수준이 높은 그런 학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일단은 진로 탐색은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아직 직업을 못 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유예 지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진로 목표는 정했어요. 진로 목표는 정했는데 알고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이제 막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혹은 뭐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 혹은 친구들이 야 너는 뭐가 어울릴 것 같아? 너 이거 해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거 괜찮네? 그래서 덥석 받아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유실지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혼미지위라고 하는 상태인데 진로 탐색 수준도 낮고 진로 몰입 수준도 낮고 그래서 그야말로 방향성을 못 찾고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성취지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학생들은 성취지위에 이르지 못하고 유예 혹은 이제 유실, 혼미지위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잘 못 찾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탐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탐색이 안 된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직업적인 흥미나 역량이나 가치가 있는가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사실 학생들한테 야, 너 뭐 좋아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남자애들 같으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게임 아니면 운동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게임 좋아한다고 프로게이머 되는 거 아니고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선수 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나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종류의 활동을 좋아하는가를 찾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진로 검사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가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너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 검사를 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과만 딱 봐요. 그리고 결과에 보면은 무슨 유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추천 직업 그것만 봐요. 그런데 그 추천 직업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의 직업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뭐야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당신은 다음에 나오는 활동들 중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싫어요? 이런 걸 물어요. 그럼 거기에 막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찬찬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네? 아 이런 건 싫은데? 아 이게 내가 자신이 있구나. 이런 건 자신 없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찬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직업 세계를 탐색할 때 이제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추천 직업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워크넷이라든가 커리어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직업 목록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놓고 이게 과연 어떤 직업이지 하고서 탐색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청소년들이 진로를 못 찾는 이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없는 거냐면 내가 사실은 막연하게라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 첫째, 예를 들면 뭐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려면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것들 가운데서는 진짜로 내가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찾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가능성을 처음부터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현실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가능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능성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특성과 얼마나 맞는가,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가, 이게 정말로 나와 어느 정도 맞겠는가, 이런 거를 충분히 따져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 하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도전해서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보다는 욕구를 따져라. 자, 오늘 제가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흥미로우셨나요? 예, 도움되셨을 거라고 믿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